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불안정한 국내 정세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되면서 지역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관광을 살리면서 미래 전략 산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대안 모색해 보겠습니다. 제 옆에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선국 도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늦었지만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최한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에서 세 번째로 이 최우 수상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예. 이번 수상에 영광을 안았던 게 좋은 조례라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조례의 이제 명칭은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물관리 조례고요. 조례 명칭에 드러나듯이 기존의 물관리 같은 경우는 관주도의 일방적인 물관리 체계가 많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해 당사자인 주민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라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고요. 이 물관리 분야가 왜 중요하냐면 가뭄이나 홍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빈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의 직격탄 부분을 맡고 있는 게 바로 이 물관리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민 참여형 물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예를 들어 이제 불필요한 시민사회의 갈등이나 이런 사회적 비용들이 너무 크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상당히 좀 감소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지금 제12대 후반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의정 활동 펼치고 계신데요.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무안공항이 장기 폐쇄되면서 현재 지역 여행업계가 참 힘들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전남 여행업 전반이 뭐 빈사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행사뿐만이 아니라 교통회사, 그다음에 숙박업 등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여행사들은 대체 공항들, 김해공항이나 인천공항 등 다른 공항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만 비용 상승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주 좀 어렵다라는 상황이고요. 전남도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 한 668개의 여행사가 있는데 네. 참사 이전에 예약됐던 부분들이 96% 정도가 해약이 됐습니다. 96%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인근 광주에서도 한 137개 여행사가 있는데 역시 한 1,793건 정도가 예약이 취소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 수습이 빨리 끝나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기를 바랬던 여행업계로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이 사태 추이만을 지켜보고 있을 뿐 사실상 지금 좀 답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여행 업계에서는 이러한 장기 폐쇄화가 만약에 두세 달 지속이 된다면 이 폐업도 고민하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행업체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지역 여행사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지원책이 없으면 뭐 줄폐업이 지금 현재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전남도 같은 경우는 전체 지역 여행사 639개 업체에 대해서 이제 업체당 300만 원씩을 일단 빨리 좀 지급을 했습니다. 전체 한 20억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요. 또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융자를 다루는 건데요. 여행업계 이제 융자 기한을 연장한다거나 한도를 증액하는 등의 경영 안정 지원책을 지금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여행이 취소가 되면서 배상 책임도 상당히 크게 좀 늘어나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지역 여행업계에 한 4억 원 정도의 배상 책임 보험료를 지금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금액은 앞으로 조금 더 늘리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지원된 300만 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홍보 마케팅 비용입니다. 네. 그런데 여행업계 직접 관계자들은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그 사용이 제한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생계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좀 불만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번 대참사가 말 그대로 세계적인 참사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와 전남도가 좀 특별한 좀 지원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좀 세심히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다면 무안공항이 언제쯤 재개항할지 계획안이 따로 나왔을까요? 아직까지는 무안국제공항의 재개항 시점은 이제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공항 안전시설 개선, 그 다음에 활주로 연장 공사의 마무리, 그 다음에 이게 된다라고 물리적인 공사들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제 항공편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이제 맞물려야 명확한 재개항 시점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전남도는 8월 정도라고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물리적 시설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활주로 연장 공사를 하면서 방위각 시설까지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기존에 그 항공법에 의해서 승인을 따로 받았어야 되는데 이 두 공사를 이제 통합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부수적인 안전장치, 이제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하게 됩니다만 뭐 조류 충돌 예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설들이 이제 추가로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이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 운항을 정부에 공식 공언했습니다. 이게 전남지사도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전에 이 광주공항에 국제선을 임시 운항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찬성의 뜻을 비췄거든요. 민감한 질문입니다만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논의가 이제 나온 것 자체가 이제 지역민들 같은 경우 해외 여행 수요는 있습니다만 이제 너무 멀다라는 거죠. 이제 이것 때문에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광주 공항에 뭐 임시 면허 뭐 요게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좀 그 법적인 상황들을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항공사업법상 같은 경우는 일단 인근 국제공항이 폐쇄가 되면 그 주변에 공항이 국제선 운영을 분담할 수 있다. 이제 이 조항 때문에 이 논의가 나오게 된 건데 네. 광주공항 역시도 이제 무안공항과 같이 이번에 이제 안전시설을 다시 재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광주공항은 이제 군공항이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국방부와의 이제 협의가 좀 필요한 내용이 있고요. 주민들의 편의성 부분들은 인정하지만 이게 이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문제가 고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부분에서 고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네, 아무래도 무안공항이 재개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라는 신뢰성이 확보가 돼야지 주민들이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도의회 차원에서 고심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무안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심리적 안정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제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안전 시설이 들어서더라도 이 공항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제 확신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골든 타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무안공항역 KTX 개통이 26년에서 27년 정도로 지금 현재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때까지 어떻게든 무안공항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남권 대표 공항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뭐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저는 국토교통부가 세계적으로 이번에 이제 항공사에서도 유리가 드문 이렇게 참사였기 때문에 네. 이제 국격의 회복 차원에서라도 무안공항이 재개장할 때 무안공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 개선이라든가 특단의 좀 재정 지원들을 좀 마련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무쪼록 이 지역 주민들께서 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11월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 관광지로 지정된 27곳 중 7곳만 조성이 완료가 됐고 또 나머지는 오랫동안 지연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뒤 개선되거나 또 특별한 변화 지점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제 관광지라는 게 관광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숙박업소들이 이렇게 따라 붙는 형태를 이제 관광지라고 그럽니다. 이게 전남에는 27개의 관광지가 있는데 이 중에 20개가 아직도 준공을 못했어요. 네. 또 어떤 데는 47년 전에 관광지로 지정이 됐는데 아직도 공사 중인 곳이 있습니다. 완전히 거북이 걸음인 거죠.
근데 전남 관광이 가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프라를 개선하고 체리형 관광 시설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기본 시설인 이 관광지조차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이제 현실인 거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이 지적을 한 이후로 전남도도 기존에 지정된 관광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좀 다시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네. 입장이고요. 또 이 관광지들이 너무 좀 오래된 관광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개선이나 뭐 민간 투자들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노후가 되고 있거든요. 관광지도 도시재생이 있듯이 관광지 도시재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광지 재생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을 활용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광지 활성화에 전남도는 나선다라는 계획을 알려왔습니다. 네, 또 이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의원님이 위원으로 계신 제12대 후반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의정 활동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그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와서 그 전남의 미래는 신재생 에너지에 있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제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또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두 가지 조례를 냈습니다만 먼저 이제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냈습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AI 혁명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떠오르고 있는 산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력 다소비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제 지방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방 인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들이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지방 이전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후보지로서는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이 데이터 센터의 전남 이전은 멀지 않은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를 준비하는 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제도적으로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데이터 센터 지원 조례를 또 했고요. 뭐 최근에 그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50조 원을 투자해서 해남 솔라시도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앞으로 데이터 센터는 전남의 중요한 먹거리가 되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제정한 조례가 이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지원조례입니다. 뭐 요거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거 관련해서 전남도에서도 이제 그 신재생에너지 특별위원회를 최근에 이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네.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전남의 미래의 먹거리인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두 가지 조례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조례안 가운데 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통과 의미와 함께 분산에너지와 또 전남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작년 여름이죠. 국회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의 취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력 체계는 상당히 이상한 게 전력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틀립니다. 전력 생산은 지방에서 하고 소비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하거든요. 네. 그런데 산업은 수도권만 예를 들어 지금 호황이지 않습니까? 정작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런 모순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나온 게 특별법입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인데요.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는 지산지소입니다. 즉 생산한 곳에서 그것을 소비하게 하자라는 거죠. 이 법을 통해서 전력 다소비 기업들 대표적인 게 반도체,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산업들에게 지방으로 내려가면 인센티브를 주고 계속 서울에서 남아 있겠다라고 하면 페널티를 주는 게 특별법의 가장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존의 전력 요금은 전국 단일 요금제였습니다. 서울이나 목포나 똑같은 요금을 냈죠. 그런데 이 특별법에 따르면은 이제 차등 요금제가 적용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즉 생산한 곳에서는 더 싼 전기 요금을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더 싼 전기 요금을 쓸 수 있게 되면은 당연히 기업들은 싼 전기 요금을 따라서 지방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알리백 수요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알리백은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기업들에게 있습니다. 아까 그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를
해남에다 짓겠다라고 하는 이 이유도 사실은 기업들이 이 알리백에 대한 실천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풍부하고 전력 요금이 싼 곳이라고 한다면 기업이 안 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 법을 그럼 전남도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분산에너지 지원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올해 이 목포에서 대규모 행사가 잇따라서 열리는데요. 현재 올해 10월에는 남도국제 미식산업 박람회도 열리고요. 또 4월에는 생활체육 대축전도 열리고요. 또 8월에는 전남국제 수목 비엔날레 등 대규모 행사가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힘을 합치고 있을까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메가 이벤트들이죠. 뭐 생활체육 대축전 같은 경우도 이제 전국체전이 이제 지난 2년 전에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후속 행사로 열리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우리 수목 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연 한 30만 명이 참는 이렇게 대규모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올해 이제 10월 1일부터 이제 한 달 동안 개최가 되는 남도 미식산업 국제박람회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특히 남도 국제미식산업 박람회 같은 경우는 이 이제 행사 명칭을 보면 미식과 산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미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맛의 수도라고 불리는 목포가 이게 상당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고요. 또 이제 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남도의 여러 가지 이제 수산물들, 예를 들어 이제 김, 소금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비교우위 자원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농식품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은 대규모 행사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한 15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뭐 저는 이제 이 특히 국제 박람회 같은 경우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같이 찾는 행사지 않습니까? 국제 행사가 치러진다는 것은 그 도시의 전체 이미지가 국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뭐 저도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한국식품협회 관계자들 이제 김원희 의원님하고 같이 좀 면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남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이게 준비 기간이 조금 짧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국제 행사 치고 전남도에서도 이 짧은 기간에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행사 준비를 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도의회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협력하면서 이 대회를 좀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많은 분들께서 목포시를 찾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전남의 현 관광 문화 전반을 봤을 때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제 상임위가 관광, 경제, 문화 이 부분을 다루는데 최근에 이제 한강 작가의 그 노벨상 수상 이후로 이게 상당히 문학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남의 문학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좀 제안을 했어요. 첫 번째, 전남의 다른 지자체, 광역 지자체에 있는 문학관을 빨리 좀 건립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광주 전남의 공동 문학사를 빨리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다. 아직 이게 좀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인 문학진흥 계획을 빨리 좀 수립을 해달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일시적인 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남의 문화 자원들을 그다음에 특히 이제 독서 영향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붐업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예산 투입에 있어서도 우리 도민들의 책 읽기 역량, 독서 문화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전남 도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래 산업의 가장 핵심은 저는 신재생 에너지가 기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철강, 석유화학, 조선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자원을 기반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전남에 만들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도의회도 이런 대전환의 시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 가는 봄 대국민 여행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숙박 쿠폰, 여행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서 대대적인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에 나설 예정인데요.
특히 올해 전남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와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내수 경기 회복에 관심을 갖고 또 대국민 캠페인에 동참하면 어떨까요?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